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약 6,500명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나시대입니다. 오늘은 경마학개론 경마의 정석 제4장 전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출전 정보 부록으로 있는 출전 현황표에 전개 분속도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거는 지난주 이제 11월 13일 목요일 날 아침 일찍 몰마농고장님께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하고서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에요. 이제 몰마농고님은 이제 전에 적중력을 자주 올리셨고 요즘 좀 뜸하시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새로운 게 보이네요 라는 글을 하면서 이제 전개 분속도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이면 이제 금요일 날 경주를 앞두고 예상지 책자를 한참 제작할 때 경황이 없어서 이 질문 내용은 이제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제 경황이 없어서 깜빡 까먹고 있다가 저녁에 아차 싶어서 제가 이제 밖에서 휴대폰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전개풀이 글을 올려드렸어요. 경황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두서없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전개 분속도에 대한, 설명 영상이 예전에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 채널이 삭제되면서 1,500개 영상이 묻혀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이 전개 분속도에 대한 영상이 없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침 실전에 대한 경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가만 보니까 이제 글을 다 작성하고 나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 보니까 요게 여기 적혀 있는 거 봐서 이게 뭐였지 하고서 보니까 이제 부산 그 금요일 날 구경주 1800m 경주에 대한 전개 분속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짧게 적어놨는데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몰마 농고장님도 예전에 1000배 이상 고배당을 14번이나 적중하셨던 그 정도로 이제 책자를 오래 보셨던 분인데 이 정보를 이제 중간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죠. 요게 꽤 됐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개인 사정 때문인지 저희 책자를 활용 못 하시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봤더니 새로운 정보가 있더라.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요걸 그 빌미로 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요렇게 풀이글을 적어 놓고 마지막 결론 종합 판단해 보면 능력 레벨이 제일 높은 B급 마필 쪽에서는 전개 분속도상 5번, 8번 정도가 좋아 보이고 C급 레벨 정도에서는 12번 정도, D급에서는 2번, 9번 한 5마리 정도 전개 분속도를 그대로 보고 제 나름대로 마지막 결론 그쵸? 추천했는데 요게 298 요렇게 입상이 되면서 아마도 금요일 날 전체 9개 경주 중에서 고배당 경주는 단 1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큰 배당인 마지막 구경주 760배 중배당이 가장 큰 배당이었는데 그 해당되는 경주였어요. 다행히 전개 풀이한 대로 해당되는 추천 마필들이 입상하면서 760배 정도 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전개 분속도도 제가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또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시려고 하시는 학구파 가족분들은 이런 전개 분석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개 분석하면은 경마의 분석 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도 경마의 정석 제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큰 항목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이 전개 분석이에요. 전개라는 분석은 분석 추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그 영역입니다. 전체 5개 영역 중에서 그 중요도는 한 4번째로 저는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흔히들 뭐 전개 하면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경마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그 예상가들이 각종 경마 사이트에서 뭐 전개 풀이, 뭐 전개 분석, 뭐 이렇게 하면서 글로 적은 내용들, 또 요즘 뭐 유튜버들이 전개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전개 풀이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영상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도 그 한 15년 전에 경마 처음으로 이렇게 입문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들었어요. 근데 전개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 핵심이 뭐 S1 기록이다, 뭐 끝걸음이다, 뭐 선행력, 추임력, 각종 뭐 구간별로 뭐 1코너, 2코너, 3코너에서 뭐 그죠? 초속, 중속, 종속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동원되죠. 근데 그 복잡한 내용을 덮어두고 가만 보면 결국은 말들이 과거에 띄었던 경주 거리별로의 초반, 중반, 종반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각자 나름대로 환산해서 이 기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벌써 기록하면 뭐 다들 자주 보시니까 알겠죠? 기록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이제 마사회에서도 기록은 참고만 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요. 총 10가지가 넘는 그런 변수가 존재하고 또 마사에서 제공하는 기록이라는 것도 한 가지 기록 또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해요. 나는 그럼 기록을 한 가지 기록 예를 들어서 뭐 S1 선행력을 보기 위해서 S1F 기록을 보고 싶다 하는데 그 S1F 기록이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어떤 기록을 참고할 할 것이냐에서부터 사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정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기록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록만에 의한 접근, 예전에는 굉장히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사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것으로 접근했지만 그래서 뭐 경주 거리가 뭐 다 틀리잖아요. 뭐 상대방 말들은 뭐 1200, 1300, 뭐 1600을 띄웠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출전 거리에 따른 것, 또 환경적인 변수,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부중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것들을 환산을 해요. 환산을 해야만 기록적인 그 비교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산하는 건데 뭐 경마를 뭐 4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직업적으로 예상하시는 분들, 또 자칭 전문가라고 설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그런 것도 다 자기들 주장일 뿐이지 뭐 어디에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개 분석하는데 기록을 환산할 때 흔히들 이제 뭐 직접적인 기록 1분 뭐 공 몇 초다. 이걸 가지고 환산을 할 때 이제 조금 그래도 그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신다는 뭐 예상가, 각종 예상가 분들, 뭐 자칭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사실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제 관점에서 보면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이론적 체계에서 전개 분석을 하려면 제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보면 제가 판단하고 분석 툴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흔히들 전개 분석하면 뭐 기록과 또 뭐 경주마에 관련된 것, 마방 관련된 것, 기수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발걸음이 변화가 있고 끝걸음이 뭐 입상을 못했지만 좋았다든가 뭐 이런 그 다양한 설명 내용이 있어요. 그 흔히 하는 게 이제 기록을 환산한다 할 때 흔히 보면 이제 주로 빠르기라는 게 있어요. 마사에서 제공하죠. 기록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개 분석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쭉 기초적인 것을 먼저 기초 지식을 설명드리고 나서 전개 분석들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 먼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먼저 담아두시기 바래요. 근데 그런 각종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얘기하는 전개 분석에서의 문제점 중, 그다음 마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주로 빠르기가 9단계인가 그렇죠. 예전에는 5단계였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정말 그 1500개 영상을 만드는 그냥 지난 7년여 동안에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가족분들께 설명한 적도 없고, 제 책자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안 해요. 결국은 저도 배터 입장이었고, 결국 이제 배터가 경마를 분석 추리하는데 아직 경주가 시작 전에 사전에 분석 추리를 해서 입상말을 선택하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로 빠르기의 그 함정, 맹점이 뭐냐면 절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인데, 물론 기록적인 것은 정확하고 하겠죠. 하지만 분석 추리에서는 별로 활용도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주를 분석 추리해서 적중할 때 사전에 분석 추리하는 데는 정확한 주로 빠르기가 제공되질 않아요. 과거의 것은 당연히 존재하죠. 경주가 끝난 것에 대한 주로 빠르기는 제공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은, 이제 곧 경주를 해야 될 경주를 분석 추리해서 적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쓸모 있는 거죠. 근데 주로 빠르기는 뭐냐면 경주가 끝난 다음에 금하필들의 기록, 뭐 3군에 1200이다. 동군, 동골이 과거의 기록들과 비교해서 오늘 함수일도 있을 것이고, 비교해서 이 기록이 함수일과 맞물려서 주로 빠르기 9단계 중 요 정도 된다. 끝난 다음에 그 경주 결과를 가지고 여러 경주를 치르죠. 그래서 각종 기록들과 경주 거리와 함수일 같은 것을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요 정도 된다 하는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경주 결과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는 정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마사에 가면 과거의 기록으로 오늘의 경주가 내일이 지나면 과거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주로 빠르기는 어땠다. 이렇게 이제 꽤 맞춰서 제시되는 거예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거론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5단계 그 주로 빠르기에서 왜 9단계로 바뀌었느냐. 이걸 꽤 맞추다 보니까 예외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5개로 나누다 보면. 그래서 세분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판단하는 그 주로 빠르기 개념에서 저는 제 이론적 체계에서 여러 가지 일반에 없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흔히들 뭐 부중에 대한 것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나시대 5대 한산 공식입니다. 자, 부중이라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 0.5kg 정도 됐을 때 기록적인 변화는 0.5kg당 0.2초의 증감이 나오는 거고, 0.2초는 한 1마신 정도 돼요. 여기에는 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1마신은 마필의 체격, 여기에 따라서 보통 2.3m에서 약 2.5m 정도가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예, 요 정도 됩니다. 거기 한 2.3에서 2.5인데 최대 2.5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산이 편해요. 또 레이팅 1점당 5가지는 전부 동일한 거예요. 환산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그중에 속도지수라는 게 있어요. 속도지수도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서 서울과 부산, 마사에서 서울과 부산에만 제공을 해요. 제주도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체로 개발한 속도지수를 제공하는데 마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지수를 이것은 간단해요. 속도지수란 것은 동군 그 우승마 평균 거리,
동군 동굴이 우승마 평균 기록을 100점이라고 해놓고 이마필을 거리를 이제 뛰어보든 안 뛰어보든 어찌됐건 100점이라고 가정해놓고 이마필의 기록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하면 100점이냐, 뭐 90점이냐, 80점. 1점당 0.2초니까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기록을 참고할 거냐죠. 이마필이 뛰었을 때 만약에 해당되는 거리에 거리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럴 때는 환산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산을 얘기하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오래되시고 말액이 좀 있으신 분들, 좀 나름 경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환산하실 때 뭐 거리별로 뭐 몇 초를 더하면 된다. 또는 뭐 부중에 따라서 또 주로 빠르기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그나마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뭔가 기록을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부 기록을 환산하면 그 기록대로 이제 누가 빠르다. 제일 빠른 말을 이제 우승한 마필로 정하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시는 자칭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브 방송하는 각종 예상가분들이 설명할 때 이런 게 존재를 해요. 자, 그렇게 환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부산 경마장 구조죠. 보시면 부산 경마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크게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심하지는 않아요. 전체 구간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함수일이 건조잖아요. 건조. 바닥을 보세요. 모래가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환경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 경마장 구조, 이런 구조가 존재를 하고 트랙이 틀려요. 서울하고.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 서울 경마장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경마장은 굉장히 경사로가 심하죠. 부산에 비해서. 자, 구조도 틀려요. 출발 위치, 각 코너별 이런 거리와 이런 폭이 다 틀려요. 서울과 부산은 틀립니다. 근데 똑같은 경주 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서울과 부산 마필이 뛰었던 기록을 같이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원초적인 1분 03초 땡땡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지식대로 주로 빠르기, 이런 함수율, 부중,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그 기록이 이 구조가 틀린데 그렇게 환산하면은 과연 대상 경주 때 이제 서울 부산 마필이 경합했을 때 맞느냐 이게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경주 거리별 환산 개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이런 그 구조가 틀린 거에 따라서 코너 구간의 길이와 위치와 경주 거리상에서 서울과 부산이 틀려요. 그래서 환산 지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환산하는 거에 더해서 그런 환산 지수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처음 들어본다든가 전문가나 예상가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일반 경마편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별반 다를 거 없지. 그런 환산계수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나라 경마는 1400m가 경주 거리의 이제 제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1400 이하냐, 1400 이상이냐 따지는데 그 환산 지수도 1400을 기준으로 놓고 이 제로 포인트로 삼아서 각 경주 거리별 환산 지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기록 대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400을 뛰어본 마필이 과거에 1200을 한 번도 안 뛰어봤어. 근데 이 마필이 1200에 출전했어. 그러면 1200을 처음 뛰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과 비교하려면, 기록 비교하려면,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더해서 환산지수를, 서울이면 서울의 환산지수를 곱해가지고 기록을 따져보는 것. 그 다음에 1400밖에 안 뗐는데 요번 경주가 1600이야. 동고리 첫 도전은 뛰었던 거리보다 작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마필이 만약에 1400을 뛴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1600에서 200m 늘어나 첫 도전인데 그 기록이 얼마나 될 것이냐. 환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또 부중도 있죠. 근데 조금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노력하신 분들은 그런 환산지수란 걸 경마장 구조 때문에 서울 자체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서울 자체도 1200이 뛰는 경주 거리와 1700이 뛰는 경주 구조가 틀려요. 단순하게 몇 초 더하고 빼갖고 100m 늘어날 때마다 동일한 숫자를 곱한다? 정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경주마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결승점에 고속 카메라를 두고 있습니다.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잡아내요. 그런데도 동착이 발생돼요. 정말 0점 몇 초면 아까도 보여드렸죠. 0.2초면 2.5m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기록적인 또 전개 분석에 있어서 환산하는데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우리들 시각으로, 우리들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1초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경주마 입장에서 보면 0.2초면 2.5m 차이가 나요. 그죠? 일마신 차이. 경마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오죽하면 여기에 고속 카메라를 놓고 여기에다가 고속 카메라를 결승점에 놓고 해도 판단이 누가 우승했는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일 때 동착이 나와요. 그런 초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개 분석 기록을 생각할 때는 경주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1초의 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1초면 벌써 10m 장난, 10m. 12m죠, 12m. 0.2초가 1마신이니까. 그죠? 5마신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빡빙일 때는 5마신 내에서 전체 마필이 우르르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 절대 1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마에서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그런 환산할 때도 계략 대충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올바른 전개 분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에 그게 보통 일반 경마 팬들이나 예상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하신 분들은 경주 거리에 따른 이런 환산 지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환산까지도 하시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정거리, 거리 성향 이것까지 고려가 돼야 돼요. 거기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경주마 C사이클 이겁니다. 그 말이 기록이라는 건 과거죠. 오늘 경주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개 분석하는 것도 이번에 이제 어떤 마필 입상할 것이냐인데 기록은 이런 거죠. 이 마필 한참 전성기로 올라가는 이때는 당연히 기록적인 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성기를 찍고 하락세로 접어든다면 과거의 기록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존재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마는 결국 미래 예측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사이클, 이론적 체계를 만드는 거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부중만 생각하지만 또 함수율 생각하죠. 근데 함수율과 환경적인 조건은 크게 전개 분석에서 함수율과 전개 속도까지 결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마필의 과거 기록을 아무리 잘 환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이런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과연 이 마필에 대한 부담이 거리 성향적으로 극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지구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이 환경적인 요건에서 이 마필이 데미지가 얼마나 갈 것이냐. 그죠? 기록 환산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 될 분석이 전개 분석이 뭐냐면 환경 조건에 따른 혈통적인 거리 성향적으로 그 지수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마필이 똑같지가 않아요. 거리 성향적으로 이런 환경 조건에서 이 마필은 뭐 데미지가 제로다. 저 마필은 뭐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뭐 여기에 더해서 자, 환산된 기록에 대해서 이걸 따져줘야 되고 또 적정거리상으로 이 마필이 적정거리가 이제 어떻느냐 그 지수도 여기에 더해서 이 기록을 세밀하게 따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과연 C사이클상 상승세냐 하락세냐에 따라서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최종적인 이 마필의 환상 기록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항상 전개 분석에서의 그 함정이 뭐냐면 전개 분석만으로 분석을 해서 입상말을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큰 게 빠져 있어요. 이 마필의 고유 능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다 틀린데, 그죠? 전개 분석은 일반적인 전개 분석의 함정이 뭐냐면 모든 마필의 능력이 동일해야만 전개 분석으로 입상말을 추릴 수 있는 거지. 능력이 다 틀린데 전개 분석만으로 됩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인 고유 능력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딱 해놓고 전개적 이점을 여기에 더해서 입상말을 추려가는 과정이고 또 환산하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제 기성, 현재도 각종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런 분들의 전개 분석적인 이론, 설명 거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제 이론적 체계에서 보면 제가 정해놓은 이론적 체계에서 보면 너무 너무 간단하게들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한 능력의 높낮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개 분석을 하고 기록적인 환산을 통하는데 그 기록적인 환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거리 성향, 환경적인 조건, 전개 속도나 함수에 따른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혈통적인 그 거리 성향적인 지구력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지수를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적정 거리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런 기록적인 것을 환산해야만 정확한 전개 분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제가 적정거리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적정거리라는 경마 정보는 마사회에 없는 정보입니다. 적정거리라는 경마 용어는 제가 자체로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경마 이론 데이터 중에 적정거리 정보가 있는데 그건 마사에 없는 정보예요. 제가 만든 경마 용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적정거리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한 가지가 있어요. 어워드 정보라는 건데 어떤 분은 저번 때 예전에 유튜브를 언뜻 보니까 적정거리를 얘기하면서 그 정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본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적정거리 정보가 아닙니다. 어워드 정보지. 그게 마치 적정거리 정보인 양 착각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아마도 유튜브 방송에서 적정거리라는 정보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가족분 얘기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은 제 방송을 봤거나 저희 책자를 활용하시는 분일 겁니다. 왜냐? 적정거리라는 정보는 마사회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경마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뭐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적정거리 부분에서 뭐 쇼다리, 노랑나비 우수마 뭐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까지 결부해서 적정거리를 판단하는 거죠. 한 가지 뭐 인용한 정보가 적정거리가 아니라 그런 거 웃지 못할 그러한 또 현실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야 정확한 전개 분석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지수라는 정보도 기록을 환산해서 마스에서 친절하게 제공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 기록 자체만으로서 판단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산을 잘 해야 돼요. 제가 고유능력마, Unique Ability라고 표현하는 마번호 축의 빨간색 고유능력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기록과 성적은 일체 참고 안 한다. 대신에 나름대로의 그 환산 지수들을 적용한다. 그래서 선천적인 혈통적 다양한 정보와 후천적인 기록과 성적도 이제 환산해서 뭔가 한다 그러는데 마스에서 제공하는 속도 지수 당연히 참고하고 뭐 통산폴롱 참고하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도 안 돼요. 제 자체로 개발한 기록적인 환산 몇 가지 지수가 있어야 세 가지 정도가.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환산을 해서 그걸로 비교를 해야만 올바른 기록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유니크 어빌리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10마리가 뛴다 그러면 10마리에 있어서 상위 5마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록은 참고하지만 직접적인 기록은 절대 참고 안 한다. 환산해서 다양한 지수로 기록이라는 것을 환산하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기록들을 뭔가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사회에 있는 그 정보만으로 뭐 어떤 정보를 참고했느냐 한번 봐가지고 요거 더하기 빼기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라는 것은 마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요놈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해서 새로운 뭔가의 값을 만드는 것을 파생 데이터라 그래요. 파생 데이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근데 제가 마급이라든지 뭐 유니커빌리티라든지 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마사에 없는 정보들은 이 파생 데이터들을 주력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마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편성 강도, 뭐 고배당 터질 확률도 그렇지만은 마급, 적정거리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만든 경마 용어가 이런 용어를 쓰는 유튜버들이 있다면 또 예상가나 전문가가 있다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속도지수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마사회 혈통 사이트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공되는 게 아니라 출마 확정이 되면 경주별 다양한 혈통 정보들을 마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사례를 한번 보면 요거죠. 서울 일요일 날 오경주입니다. 속도지수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존재를 해요. 이게 보이시죠? 속도지수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속도지수 종류가 6가지다. 어떤 걸 참고할 거냐. 항상 그런 문제가 존재해요. 마사의 모든 기록들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지수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뭐 90, 60, 그죠? 90, 60 어쩌고. 제일 좋은 게 8번, 105점, 9번, 11번이 제일 좋네요. 11번. 8번, 11번, 뭐 9번이 100점대고 전부 90점대예요. 속도지수가 뭐 1000m 속도, 1300 속도, 1년 최고, 최근 속도, 6개월 평균 수치가 있어요. 이 속도지수가 이대로라면 8번, 9번, 그러니까 8, 11, 9 이렇게 입상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입상 안 됐잖아요. 그죠? 8, 9, 11. 저도 저것에 대해서 여기 적힌 속도지수는 마사에서 저렇게 제공하니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속도지수 순서 보세요. 81.9죠? 11.947. 그죠? 요거 이제 마사에 있는 거 저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게 부족한 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입상률이 어떤 경주에서는 저렇게 상위 5마리 입상되지만 상당히 입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속도지수라는 건 기록입니다. 기록. 우승마 평균 기록 대비 1점당 0.2초로 가감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요건 저도 마사에서 저렇게 제시하니까 요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단지 이걸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기록적인 어떤 색상 표시와 상승세 이런 걸 적어놨지만 제가 별도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죠. 속도 T 종합평가한 겁니다. 제가 저건 마사에서 제공하는 거고 다른 예상지도 전부 다 저런 것들 참고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입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요게 지난 일요일날 오경주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빨주노트 주황색이니까 1000배 이상 고비당이 예측됐다. 굉장히 확률 높았던 81% 빨간색 불이 들어왔던 경주입니다. 요게 보세요. 81구가 능력만은 능력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9번은 비능력마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속도 종합 티수 보세요. 831, 11, 12예요. 순서가. 완전 틀리죠.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느냐. 속도 지수도 제시하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경주에 해당되는 것 가지고 저 6가지 정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속도 종합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교롭게 제가 만든 속도 지수, 속도 T 1, 2, 3등이 1, 2, 3등 해서 1000배 이상 고배당이 나온 경주예요. 1092배입니다. 여기에. 요걸 적중하신 분이 3분이 계세요. 왜 제가 이걸 별도 속도 T를 만드느냐? 보세요. 지금 책자가 전부 있으니까 복용 데이터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저 속도 지수하고 제가 만든 속도 T하고 어느 쪽이 입상률이 높은지 비단 이 경주만이 아니에요. 제게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 같은 우리 가족분이 속도 T 5마리 소액 적중 이게 이거예요. 1, 2, 3, 8, 11 5마리가 제가 만든 속도 T 5마리입니다. 한 줄에 놓고 소액 가셨어요. 그래서 1200배, 1000배를 적중하신 겁니다. 그죠? 속도 T 5마리 소액 적중. 이 경주를 그래서 3분이 적중하신 거예요. 그냥 마사회 책자에 있는 내용, 제가 예전에 뭐 속도 지수를 참고한다 그러니까 일부 예상지 업체에서 후발업체 몇 년 안 됐죠. 뭐 고급 정보다 해서 5,000원씩 파는 그런 데서 일부 그 예상지 업체에서 마사회 홈페이지 가면 당연히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마사회 책자도 아마 이 속도 지수 상위 5마리를 또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단순한 원천적인 데이터만을 그대로 활용해서는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쓰임새를 정확히 속도지수 개념을 알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데이터와 결부해서 뭔가를 활용하는 것. 이 원천 소스는 반드시 참고하되 그런 식으로 저같이 속도 T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그렇게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결실 내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경마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지식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경모 초보분들한테 뭐 정계분석 기록 환산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환상계수를 더하는 것. 부중도 그냥 뭐 단순히 저렇게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마필이 똑같은 부중을 짊어질 때 그 부담감이 똑같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거리 성향적인 것.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 당연히 부중에 대한 부담이 덜하죠. 지구력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뭐 함수율에 따라서 주로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거기에 따라서 또 오차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해야만 그나마 올바른 전개 분석이지. 그렇습니다. 또 말의 고유 능력이 다 틀려요. 그러니 전개 분석만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그것만으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확률 낮은 접근법인지 아셔야 돼요. 단지 참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고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최고 기록만큼은 참고를 잘 하셔야 돼요. 스타트 능력도 최고 기록, 뒷심도 최고 기록일 때 그것은 함부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남들보다 최소한 1.5초 내지는 2초 이상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인정이 돼야 돼요. 어떤 함수율의 변화에 따르더라도 2초 이상 기록 단축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필보다 동일한 출발 능력에서도 2초 이상 빠르거나 뭐 끝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록은 최고 기록을 놓고 판단하는 게 그나마 참고할 만한 값어치가 높아요. 대신에 기록이 남들보다 뭐 0점 몇 초 이건 따질 게 못 돼요. 1.5초 내지는 최소한 2초 정도 이상의 기록적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은 그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단순한 시야에서만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다. 절대 그렇지 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제가 만들었고 접근하고 있을 뿐이지 뭐 마찬가지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데 대신에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유지돼야 되는 정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알고 있는 본인의 그 지식이 만능이고 정답이라는 건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 정도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마치 이게 정답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해야 되죠. 깊게 들어가면 대략적으로만 했지 설명드리면 굉장히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복잡합니다. 환산이나 이 전개 분석 자체 판단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그걸 다 프로그램에 녹여내서 하고 있을 뿐이고 가족분들은 단순하게 그림책처럼 보게 만들었을 뿐이죠. 뒤는 엄청 복잡해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지금 멀만 원고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전개 분석도 설명드려 봅니다. 이건 사실은 요거 이 S라는 건 스타트입니다. 경주마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게 경주로라고 보시면 돼요. 경주로.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말들이 있는데 네모난 것들이 말입니다. 경주마. 그릴 수 없잖아요. 네모나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이 1마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폭이 1마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꼬린점까지 이렇게 진행한다 이거죠. 그죠? 땡 하면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가 꼬린점이라는 것을 하늘 위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마필 능력 있죠? 다들 아시죠? 경주마 C사이클에 있는 마필의 능력은 6가지입니다. A, B, C, D, E, F.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A에서부터 F까지 색상입니다. 빨강, 빨주, 녹, 초록은 없어요. 초록은 빨주, 노파. 빨주, 노파로만 하고 안 좋은 거 2등급은 회색, F급은 흑색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네모난 게 뭐냐면 경주마면서 마필의
C사이클 능력 레벨을 색상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마필이 능력만지를 금방 알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 선 쪽이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기준으로 최소한 스타트 능력이 이 정도일 때 굉장히 선행력이 좋다. 정보 지식 가시면 제가 판단하는 서울 부산 전체 마필들의 선행력이 우수하다, 보통이다, 양호다 하는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 라고 판단되는 요 라인이 요 위치입니다. 이 빨간 선이.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여기서 출발을 땡 했을 때 초반 S1 스타트 후 200m 직전에 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기록 기준선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린점까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색깔은 여기 있습니다. 추임력입니다. 진한 녹색이 제일 우수하다. 9번이 제일 좋죠. 추임력은 이렇게. 녹색은 양호하다. 추임력이 상당히 양호하다. 1번, 2번, 8번, 12번 정도가 추임력이 좋죠. 자, 흰색은 보통이다. 그냥 그림책처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흑색은 안 좋다. 까마니까. 추임력이 제일 안 좋은 애들. 뭐 4번, 7번, 뭐 10번 이런 애들이죠. 자, 선행력이 좋은 애들. 1등이 요 7번이네요. 빨간 선을 넘어섰잖아요. 선행력이 상당히 좋고, 두 번째가 1번입니다. 빨간 선이 붙었죠. 그죠? 7번은 뒷심이 굉장히 안 좋고, 1번은 그나마 준수하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의 능력은 뭡니까? 2등급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뭐죠? 추임력은 제일 좋은데, 말의 능력은 D급 정도. 그죠? A, B, C, D 파란색이 D급 정도인데 추임력이 최고 좋아. 출발은 좀 느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능력 레벨 중에서는 요 8번. 자, 주황색이 능력 레벨이 제일 좋죠? 5번, 8번, 뭡니까? 10번. 근데 5번 같은 경우 보세요. 출발이 8번보다 좀 느린데 뒷심도 조금 평범해. 8번은 뭡니까? B급 레벨 중에서는 10번하고 똑같은 출발 능력인데 뒷심이 상당히 양호해. 10번은 뭡니까? 뒷심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B급 3마리 중에서는 8번이 제일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5번 정도? 요렇게. C급은 요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C급 애들이 전부 느려요. 노란색이니까 4번, 6번, 12번 정도. 근데 4번 보세요. 뒷심이 제일 안 좋잖아요. 출발도 느린데 뒷심이 흑색이야.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출발 느린데 뒷심이 평범해. 그죠? 기록은 올해 7월달 이후로 오창래의 성적이 없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10번 12번. 이들 중에 제일 빠르지만 출발이 빠른 건 아닌데 뒷심이 상당히 양호해. 12번이. 자, 요 정도죠? 그 다음 파란색 뭡니까? D급에서는 파란색 D급은 요거죠. 2번. 그죠? 요 정도 선행력의 위치고 뒷심이 상당히 양호해. 9번 보세요. 9번. 출발은 느리지만 뒷심 최고야. 파란색 중에서는 7번. 출발은 좋은데 뒷심이 형편없어. 그래서 D급 파란색 마필 능력 레벨에서 제일 좋은 애는 2번, 9번 두 마리죠. 그죠? 요거를 보면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래 글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한 겁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면서 조금 이제 중구난방 적었는데,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 얘기입니다. B급 레벨에서 제일 좋은 애는 5번, 8번이다. 그 중에서 8번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C급 레벨에서는 12번 정도인데 12번은 하락세죠, 유일하게. 그 다음에 D급에서는 2번, 9번이 좋다. 그래서 5마리죠. 5, 8, 12, 2, 9. 전개 분석도만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이게 금요일날 다음날 치러질 부산 구경주도 몰랐어요. 이것만 보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저는 몰만 원고장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게 요거 289
부산 금요일 그 구경주 289로 입상하면서 764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4차기 5번 했어요. 2895 이렇게 입상이 되면서 3복 75배, 3쌍이 764배가 나왔던 금요일 최고배당 중배당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이러한 게 이제 전개 분석 풀이에요. 전개풀이에요. 제가 하는 전개풀입니다. 자세하게 책자가 없어서 뭐 거리 성향이나 어쩌고저쩌고는 없지만 전개 분석은 팩트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12번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게 이제 전개 분석도죠. 전개 분석도.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상황을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여기가 출발 땡 해가지고 이제 S니까 출발대로부터 1F 200m 지점을 S1F라 그러죠. F를 흔히 생략합니다. 꼬림점 결승점일 때. 자, 보세요. 자, 1번. 이 빨간 선이 뭡니까? 굉장히 선행력이 좋다고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선. 요게 이제 S1으로 표시된 요 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요 선이 딱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붙었죠? 그 위치입니다. 이거 그대로 표시하면 요래요. 실제 상황입니다. 선행력이 제일 좋은 마필이 7번이죠. 7번. 이렇게 보면 7번. 기준선을 넘어섰잖아요. 바로. 선행력이 제일 좋은데 뒷심이 뭐죠? 형편없다. 이 경주거리가 1800, 더군다나 1800 장거리 경주예요. 자, 1번. 자, 2번 보세요. 2번 요렇게. 요 정도 위치인데 뒷심은 양호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주로 1800 장거리에서 사실은 289 이렇게 입상을 했지만 2번이 우승까지 했는데 2번이 거리 성향 쪽으로 지구력이 제일 좋을 장거리형 쪽에 들어가요. 이게 요런 2번이 파란색 D급이죠. 요거 나머지 애들 보세요. 이렇게 그 위치예요. 5번 능력은 좋은데 뒷심이 평범한 마필. 상당히 인기만했을 거예요. 4착에 4착 289 8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5번하고 8번을 비교해 보면 8이 좋죠. 안 그렇습니까? 5는 능력 레벨은 똑같은 B급인데 출발도 8번보다 느리고 뒷심도 평범해. 5번은 뒷심도 양호하고 선행력은 요 5번보다 좋죠. 그게 8번이에요. 8번. 9번 뒷심 최고죠. 출발은 느려. 자, 이런 모양새.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요대로 함축한 게 전개분석도다. 거기에 말의 능력을 더해놨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돼요. 이 편성이 굉장히 능력차가 빡빙이에요. 여기도 보면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다들 아시죠? 주황색만 있다는 것은 특정 마필의 능력이 몰빵으로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편성각도 굉장히 빡빙이 중상급입니다. 거기에 전개적 이점이 있는 절반 정도가 직전에 부진하죠. 전개적 이점이 있는 마필들 아까 말씀드렸죠. B급 5번 8번 5번 8번이 두 마리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5, 8, 11이 인기만데 그죠? 11번은 능력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5번 8번이 안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안말이에요. 안말. 그리고 근데 5번은 뭡니까 아까? 출발도 좀 느리고 뒷심이 평범하다. 부중은 상당히 높아요. 둘 다. 근데 5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안말이고 8번도 안말이에요. 2번 능력 레벨 떨어지고 부진하지만 이 보세요. 장거령 두 번째 있는 마필. 입상한 8번 9번 보세요. 극단거령 마필입니다. 그럼 유불리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이번이 뭐 우승까지 했겠지. 그러니까 유불리가 편성강도 빡빙일 때는 능력차가 백지장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상당히 경주 결과에 영향력이 커져요. 2번은 중거리형, 8번 9번 극단거리형. 굉장히 무거운 건조주로에 뛰는데 전부 힘드는데 1800 장거리 경주였다는 것.
그런 점이죠. 요게 이제 전개 분석도 설명의 답니다. 결국은 단순한 기록만이 아니라 제가 말의 능력적인 부분, 저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는 이유가 능력 레벨을 확연히 구분하고, 뭐 유행이 운이 좋아서 뭐 당일 최고 배당 추천마들이 뭐 중에 3마리 입상을 해서 760배 정도가 사전 전개 풀이대로 입상을 했는데, 그 전개를 그래서 경마의 정석 제4장에 필수 항목으로 논 이유예요. 아무리 능력적 기대치가 뛰어나도 특히 하위군에서는 제 역량을 아직 충분히 발휘할 그런 경력, 그런 게 아직은 쌓이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그 고유 능력 판단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조교 성과가 있는 마필들이 입상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또 전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의 또 비중을 높게 생각하고 상위군으로 가면 전개 분석보다는 이제 편성 강도에 따른 유불리, 말의 고유 능력적인 것, C사이클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다양한 유불리 판단의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고, 뭐 승군 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 회피라는 것도 하위군일 때가 강하지 상위군 때, 원래 국육군에만 적용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국육군 승군 팁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같은 정보라도 어떤 편성 조건,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높게 판단해야 될 게 있고 또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비중을 약하게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은 예외 상황이 분명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제가 이제 제 채널이 없어지면서 과거 영상을 못 볼 텐데 뭐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않은 예외가 있지만 이 예외라고 표현을 할 만큼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100%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경마는 예외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대신에 꾸준하게 유지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정보를 만들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10여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올해도 벌써 그 저희 예상지 책자가 1000배 이상 고배당을 40번이나 40번이나 적중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은 행운일 뿐이지만 꾸준한 행운은 실력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사의 정보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생의 파생을 통한 창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빈칸을 채워가지고 꾸준함을 유지하도록 맞물려 돌아가도록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한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노력과 연구 없이 그런 껍데기 경마 용어만 가지고 대충 포장하지만 제가 언뜻 언뜻 우연히 들여다보면 정말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요즘 또 자주 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멀리 돌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침 지난주 몰마 농고장님의 질문하셨던 전개 분석도 제가 목요일 날 전개 분석도를 보고 그대로 사전 풀이했는데 실제로 그때 최종 결론에 추천되는 마필들이 또 입상하면서 당일날 최고 배당인 760배 중배당이 나왔던, 그래서 전개 분석이 참고는 해야 되는, 제가 왜 경마의 정석 제4장에 넣느냐 필수 항목으로. 근데 전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잘못된 전개 분석의 접근은 잘못된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엄청난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그 분석 출입법이기 때문에 10여 가지의 그 변수,
또 환산을 잘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만 환산해 가지고는 정말 0.00초의 승부가 나는 경마에서는 너무나 큰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경주마 시각에서 보시고 경마의 시각에서 그 시간 단위를 계산하시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그 함정과 맹점이 있다는 것, 그런 걸 배제하셔야 돼요. 자, 전개 분석대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